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설 연휴 동안에 뉴욕 증시는 고용지표와 그리고 제조업 지표의 호조 속에서 상승세를 이어갔었던 모습이었습니다. 30일 이후 5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좀 모습을 보여주다가 최근엔 좀 숨고르기 장세에 이어지고 있는 시점인데요. 5일은 원유 재고가 126만 배럴 재고 증가로 발표되면서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적게 늘어났지만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에 좀 제한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연휴 동안에 있었던 다양한 이슈들 정말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도 신세계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이슈 점검과 그리고 그 안에 해외 선물 전략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장의 문을 활짝 열었고요. 연휴 이후에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도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목요일장은 이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할게요. 마스터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 시청자 여러분들. 네, 설날 잘 지내셨습니까? 설날 끝나고 오랜만에 인사를 찾아뵙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설날에 큰 빅 이슈들은 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증시가 이제 변곡점에 좀 위치하면서 방향성을 결정해야 되는 큰 위치에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성이 과연 상승 추세를 이어갈지, 여기서 하방으로 과연 추세의 변환이 이루어질지, 좀 달러 인덱스에 그리고 향방은 상승세를 더더욱 이어갈 수 있을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설 연휴 동안에 미 증시에 대한 흐름 오늘장까지 좀 결론적으로 말씀해드렸는데 변곡점이다라고 좀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에 앞서서 마스터님 좀 설 연휴 잘 보내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설 연휴 때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네, 간만에 좀 잠을 푹 잤고요. 네, 어제부터는 좀 이제 미증시 흐름을 좀 지켜봤었습니다. 네, 뭐 기업 실적이라든지 모두가 아시는 또 중국 쪽의 미국의 고위급진들이 다음 주에 이제 실무진 회담을 위해서 넘어가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 두 가지 빅 이슈가 재료로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기업 실적 발표를 좀 뜯어봤더니 GM 이런 거는 또 1%대 상승이 나오고, 일렉트로닉 하이츠인가요? 정확히 이름이 하츠인가요? 기억이 안 나요. 13%대 급락이 나오는 흐름도 또 있었습니다. 혼조스의 양상 속에서 미증시가 좀 오르락내리락 하는 흐름이 있었는데요. 과연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변곡점에서 7,000을 넘어가서 7,100을 돌파하는 추세의 상승장이냐, 아니면 하방으로 떨어지는 하락 장세냐,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좀 해 주셨다시피 일단 설 연휴 동안에 미 증시에 대해서 좀 일단 지지가 되어 온 그런 매물대에 대한 부분과 변곡점에 대한 부분이 좀 도달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어제장에서는 좀 숨고르기 장세,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는데, 이제 앞으로 오늘장부터 어떤 전개로 펼쳐질지 그 부분 주목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오늘 신세계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1시 5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시장 흐름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현재 시세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S&P 500 지수 살펴봅니다. 자,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2,750 라인 근처에서 좀 하방 쪽으로 하락 마감이 됐는데요. 종가는 2,727.75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현재 부근에서도 그 저항을 받으면서 일단 0.47%의 하락 흐름으로 2,715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자, 나스닥 전일장의 최고가는 7,038.75포인트까지 기록을 했습니다만 일단 7,000선에 대한 저항에 부딪히면서 현재 부근에서는 좀 하락하네요. 6,953.75포인트로 0.50%의 하락세 약보합권 이어갑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함께 보시죠. 최근에 유로FX 다시 달러 인덱스가 힘을 얻으면서 계속적으로 추가 하락 이어갑니다. 결국에는 1.14달러대도 깨지면서 현재는 1.13690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0.25%의 하락세 이어갑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 어떻게 좀 흘러갈까요? 4월물로 보시면 되고요. 1,300달러는 지지가 됩니다만 1,300달러 초반대 그 이상으로는 좀 가지를 못하대요. 일단 1월 31일 1,331달러 최고가를 좀 기록을 했지만 그 이상으로는 좀 추가적으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고요. 현재는 1,314.2달러 선으로 0.29%의 강보합권 유지됩니다. 자, 그리고 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원유 재고가 일단 예상치보다는 재고가 적게 줄어들면서 일단 좀 빠졌었던 가격대에서 낙폭을 좀 축소를 좀 했고 전일장 같은 경우 상승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는 좀 탄력적이지 못했었던 상황입니다. 현재 부근에서도 0.74% 하락하면서 53.50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연휴 동안에 계속적으로 좀 올라갔었던 증시에 대한 모습은 현재 부근에서 각 저항대에 좀 맞물려서 일단 좀 저항을 받으면서 하락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S&P와 나스닥 모두 주요 지지라인에 대한 부분에서 좀 공방 벌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1.14달러대가 다시 이탈이 되는 흐름 속에서 1.13 중반 라인에서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최근 뜨겁게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골드 같은 경우에는 1,330달러 그 이상으로는 좀 가지는 못하고 그 안에서 1,300달러 초반대 라인에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시점인데요. 자, 그렇다면 설 연휴 동안에 어떤 이슈 그리고 간밤에 외신 소식은 어떠한 뉴스들이 들려오고 있는지 외신 뉴스 먼저 정리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요. 일단 트럼프 국정연설에 대한 소식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각으로 6일 날에 일단 아침에 많은 분들도 함께 생중계를 보셨던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국정연설을 좀 이어갔는데요. 가장 주요했던, 강조했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국경장벽에 대한 필요성 강조와 그리고 중국과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끝낼 것이다가 가장 주요한 내용이었는데 일단 국경장벽에 대한 강조를 다시 한번 재차 거듭 강조를 했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진행에 대한 부분도 일단 무역 적자에 대한 축소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면서 불공정 무역 관행을 끝낼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시사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과 일단 시장에 많은 좀 흔들림,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주요 내용은 나오지 않고 이전에 강조했었던 주장, 연일 좀 다시 한번 좀 재차 강조한 모습이죠. 자, 그리고 트럼프의 이 연설에 대한 평가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론적 발언에 대한 평가이고요.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 등 정책 분야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일단 겉에 좀 거칠해적인 그런 발언이 있었을 뿐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은 빠졌었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 대한 반응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의해서 좀 시장 움직임이 특징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시장의 움직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요. 뉴욕 증시에 대한 부분입니다.
1분기 성장 감소 우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차익 실현 심리 증가 속에서 랠리가 좀 마무리될 것인가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가파르게 올라왔었던 1월 한 달간 증시가 상당히 랠리를 보여줬었던 상황 속에서 어제장과 현재 부근에서는 숨고르기 장세, 이제 좀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심리가 증가하지 않나라는 그런 분석인데요. 일단 랠리에 대한 마무리로 좀 봐야 될 것이냐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 실적 발표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좀 엇갈린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역 수지 등 이런 경제 지표가 좀 양호했기 때문에 이런 지표에 의해서 증시가 좀 완만하게 이어지고 있지만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은 호조와 그리고 악재에 대한 부분이 좀 엇갈림으로 나오면서 증시에 있어서는 일단은 지표 호조 속에서 방어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그리고 S&P 500 지수에 대한 부분은 3천에 대한 그런 평가, 분석도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중요한 관점은 연준이 비둘기적으로 좀 돌아선 상황이 가장 크게 시장의 호재로 좀 작용한 모습이다라는 분석 내용인데요. 일단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 작년에 연준 같은 경우에는 좀 기계적인 연준 정책이었다. 반면에 이번 FOMC에서 표명을 했었던 연준에 대한 그런 의견은 비둘기적으로 완고하게 확정적으로 좀 넘어갔기 때문에 워낙 좀 강한 비둘기적인 시사를 했기 때문에 이에 의해서 S&P 지수는 3,000선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냐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문희신 재무장관은 무역 협상이 매우 건설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다음 주에는 방중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소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또 화면을 통해서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문희신 재무장관은 일단 이번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는 좀 건설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방중을 할 것이다. 거기에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에 시진핑을 좀 만나서 최종적인 좀 결론을 낼 것이다라는 그런 진행 사항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가까운 다음 주 방중에 대한 일정을 좀 시사를 한 상황입니다. 한편 혼디우스 캐피털 쪽에서는요. 미중 무역 협상이 좀 타결이 되면 주가 랠리보다는 주식 매도의 촉발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일단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은 이미 선반영됐고 일단 주식의 격언도 있습니다. 소문의 사고, 일단 뉴스에 팔라라는 그런 소식처럼 일단 좀 선반영된 소식 속에서 결론이 나면 그땐 좀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심리가 좀 가중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이 되면은 랠리가 이어지기보다는 일단 거기서 차익 실현, 매도가 더욱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랠리보다는 매도적인 측면을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준 금리 동결과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가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라는 또 다른 좀 재료인데요. 앞서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도 선반영된 결과이고 그리고 연준의 금리 동결 소식과 그리고 비둘기파적인 강한 시사,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가 이미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앞으로 미중 협상이 좀 타결이 되면은 앞으로의 좀 랠리보다는 매도적인 측면이 더욱더 강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좀 발언을 이어가는데요. 투자자들은 위험 감수하는 투자를 계속적으로 이어오고 있고 미중 타결 전까지는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에 더욱더 좀 집중할 것이다라는 그런 근거입니다. 일단 좀 아직 타결이 되지 않은 불확실성 속에서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가 좀 마음에 좀 차 있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일단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보다는 일단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투자로 좀 이어가면서 매도적인 부분을 보일 것이다라는 근거이고요. 한편 니혼계자이 쪽에서는요. 글로벌 중앙은행이 중앙은행에 대한 스탠스가 비둘기파적으로 좀 기울고 있다. 라고 좀 시사하고 있습니다. 일단 앞서서 FOMC 1월 달에 FOMC가 워낙 비둘기파적이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금리 인상 그리고 금리 결정에 대한 기조가 좀 비둘기파적으로 좀 기울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저금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 이후에 각 중앙은행 쪽에선 긴축 정책을 좀 펼쳐왔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쪽에서 먼저 긴축 정책을 좀 예상보다는 좀 미리 종료할 것으로 좀 시사하면서 이번 1월
FOMC 속에서 좀 기준금리 동결과 강한 비둘기파적인 발언에 의해서 중앙은행들이 비둘기파적으로 좀 기울고 있다라는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에 대한 좀 스탠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옐런 의장이 좀 발언을 내놓고 있었는데 전 의장이죠. 글로벌 성장 속도에 대한 지속이 둔화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은 연준의 금리 인하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또 좀 시사를 한 상황인데 일단 뭐 아무래도 중립금리에 대해서 파월 의장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성장 속도가 좀 둔화가 되면은 둔화에 대해서 좀 계속적으로 진화가 되면은 금리 인상보다는 오히려 금리 동결도 아닌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내놨습니다. 자, 한편 영국의 메이 총리는요. 브렉시트 재협상 위해서 브뤼셀로 좀 간다라는 소식입니다. 오늘 현재 구간에 좀 가는 소식인데요. 하지만 많은 분석가들은 이 협상을 위해서 좀 브뤼셀에 대한 결실은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장 쪽을 좀 만나겠다라는 좀 시사를 했는데요. 연휴 동안에 일단 원래는 2차 협상이 2월 14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2월 말로 다시 한번 좀 투표를 연기를 한 상황 속에서 브렉시트에 대한 그 위에서 메이 총리가 브뤼셀로 오늘 좀 떠났는데요. 2월 말로 투표가 좀 연장이 된 가운데 EU 쪽에서 그리고 EU와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EU 쪽에서는 합의안에 대해서 좀 다시 변경할 그런 의사가 없는 만큼 메이 총리가 어떠한 협상을 또 끌어낼지 그 부분도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원유 재고가 좀 발표가 됐는데요. EIA 쪽에서 원유 재고는 126만 배럴의 증가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 증가가 일단은 증가로 나왔지만 예상치가 한 2배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그 예상치보다는 적게 재고가 좀 남은 관계로 WTI 이 원유 가격의 반등의 요인으로 재료가 좀 보여지면서 상승 요인이 됐다라는 점까지도 저희가 외신 소식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일단 뭐 설날 연휴 동안에 일단 트럼프 국정연설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브렉시트 관련된 내용, 그리고 원유 재고까지 이렇게 크게 3가지 뉴스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절제 마스터님과 다뤄볼 이슈도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S&P 500 3월물입니다. 방향성 없는 트럼프 국정연설에 대한 실망감과 그리고 무역 협상으로 시선이 좀 이동하고 있는 시장의 흐름입니다. 현재 S&P와 나스닥 모두 하락으로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수에 대해서 첫 번째 이슈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3월물이고요. 예상보다 적은 미국 원유 재고에 상승 압력이 좀 발생을 했고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구간, 현재 가격대 전략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2가지 이슈 준비했고요. 첫 번째 이슈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지수가 일단 좀 연휴 동안에 중요한 가격대에 좀 머물렀고 어제 좀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 현재 부근에서도 재차 좀 빠지고 있는 흐름인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방향성에 대한 탐색과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개가 참 중요하고 궁금해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다운이시네요. 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이 좀 우세했었어요, 마스터님. 네, 그때 큰님한테 정확하게 제가 보는 상승의 뷰는 나스닥 기준으로 6,940선 정도이다. 뭐 7,000까지 상승뷰가 나올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계산을 해보지 않았다 이렇게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맞습니다. 네.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7,000을 넘어가고 7,000박을 완전히 돌파하게 되면 그때 이후에 계산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의 어떤 흐름을 2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면 업앤다운에서 다운을 드렸는데 추세의 변화를 인정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철저히 데일리 기준이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2가지 압축을 재료를 지금 압축해 보자면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설 전에 3가지 정도로 압축을 드렸었습니다. FOMC 회의 그리고 그 예측 결과에 대해서 뭐 운 좋게 조금 맞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있을 고위급 회담 그리고 기업 실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1번, 2번 재료는 이미 다 소멸됐습니다. 남은 건 기업 실적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미국 측에서 중국 쪽으로 넘어가는 고위급 회담
이 두 가지 재료가 남아 있는데요. 그렇다면 고위급 회담은 다음 주에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게 된다면 시장에 이것은 어떤 예측치를 지금 기대할 수가 없는 측면입니다. 모든 시청자들이 아셔야 될 부분이 기대치와 팩트를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FOMC 회의에 파월 의장이 이러한 발언을 하고 이렇게 흐름이 흘러갈 것이다. 그건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향과 스타일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 부과라든지 무역 협상이랄지 이러한 부분은 또한 기업 실적은 기업의 가치인 팩트가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저희는 장중에 기업 실적 공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아쉽지만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음 주에 있을 미중 고위급 회담 베이징에서 지금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무역단 대표가 이끌고 지금 다음 주에 중국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그때 결과가 나오고 나면 판단하면 됩니다. 그럼 남아있는 건 오늘 이번 주 그리고 내일 판단할 것은 기업 실적이다. 그러면 이거에서 놓고 기술적 위치 흐름을 봤을 때 미증시는 지금 하방 움직임의 기술적 포지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7,000을 넘어가게 되는 피로도가 좀 있는 상태고 여기서 만약에 기업 실적이 오늘 발표가 되고 호조세로 나온다면 7,000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시가 아래 위치하고 있고 오늘 6,900이 깨지는 매도 장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까지 단기적인 반등에 대해 상승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드렸어요. 7,000선 그 이내까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주에 계속적으로 좀 올라왔었던 증시가 어제와 그리고 현재 부근에서 계속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고 현재 부근에서 좀 하락세로 좀 이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말씀을 해 드렸는데 그렇다면은 지난주에는 좀 단기적인 상승에 대해서 좀 포지션을 말씀해 주셨다면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미 좀 개장 전부터 좀 빠지고 있는 장세잖아요. 그렇다면 매도로 좀 짧게 들어갈 수 있는 포지션 유효할까요? 네, 지금 나스닥 네, 나스닥이요? 6,940.8.25포인트인데요. 현재 가격에서 매도를 한번 진입해 보겠습니다. 현재 가격대에서요? 네, 손절가는 6,956 라인에 쌍봉이 형성된 지점이 이탈됐을 시 손절을 치는 것으로 하고요. 속된 말로 좀 미증시 개장발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를 좀 비속어를 쓰면 방송에서 안 되지만 미증시가 흐름이 지금 현물과 선물이 동시에 매도로 흘러내릴 때 밑에 있는 6,940의 강한 지지대가 이탈되면서 흐름이 6,900까지 좀 흘러가는 흐름으로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은 손절이니까 지금 얼핏 계산해 보니까 30틱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원화로 계산했을 때 지금 약 16만 원 정도인데요. 지수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6,956을 이탈하게 돼서 상승뷰가 나오게 되면 금일 6,975 라인을 좀 기다렸다가 매도 접근을 해보시고 금일과 내일은 좀 배틀을 짧게 잡고 단타 매매를 좀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매도적으로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지만 단 매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짧은 전략입니다. 짧게 좀 구간을 보시고 접근을 하셔라라는 말씀이시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손절에 대한 부분은 일단 6,956 라인을 좀 잡아드렸습니다. 그 이상으로 좀 돌파가 되면은 매수 쪽으로 상승에 대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손절 라인 잘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현재가 라인에서 매도적인 유효한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또 지수에 대해서 첫 번째 이슈로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국내 선물하시는 분들도 저희 방송도 계속적으로 함께 하시는 만큼 질문이 국내 선물도 좀 들어왔습니다. 끝자리 7008님 저희 애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질문 같아요. 국내 선물이 종가 2계약을 매수 중입니다. 미 증시 변곡점이라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국내 선물도 하락 변곡점일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먼저 오늘 국내 선물 종가 확인하고요. 마스터님에게 좀 전략을 물어볼 텐데요. 자, 오늘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86 라인에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종가 2계약을 매수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좀 보실까요, 마스터님? 네, 먼저 이 말씀을 꼭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오늘 지금 진입 자리에서 현재 미증시가 상승이다, 하방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텐데요. 네. 지금 상승으로 본다고 했을 때 그 어느 누구가 비난할 수 있을지 또한 하방으로 봤을 때 어느 누구가 비난할 수 있을지는 제가 단호한 말씀드리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은 상승으로 보기에도 분명히 적합한 타당한 사유가 있고 하방으로 보기에도 분명히 적합한 타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변곡점이라고 하는데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200 국내 선물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종가를 봤는데 286포인트에 체결이 좀 됐습니다. 하방 움직임이 나오다 상승분을 조금 만회하는 움직임. 하지만 코스피 200에서는 코스닥 같이 가파른 상승세가 나오지 않았었는데요. 지금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286포인트에 매수를 한 거는 분명히 사유가 있어 봅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283포인트가 이탈되게 되면 분명히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다음 주까지 버틸 정도의 담보금이 되시지 않는다면 내일 다음 주로 넘어갔는데 중국 베이징에서 있는 미중 고위급 실무진 회담이 만약에 결과론이 좋게 나오지 않는다. 뭐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분명히 지수는 이제 하라고 하게 됩니다. 지금 최근에 이렇게 시장의 움직임들을 보면 최근에 ETF 상품이 들어오면서 인버스를 좀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코스피가 지금 2222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 상승뷰인데 아직까지는 추세의 전환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코스피 조정폭은 2100선인데요. 2100선이 강하게 무너지고 나야지만 지수는 코스피에 관해서는 더 내려갈 수 있고 만약에 2220선을 강하게 돌파하게 된다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저항대는 2300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본인에 맞는 원칙대로 손절선을 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하게 좀 언급을 드리면 750포인트까지는 상승뷰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국내 선물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손절에 대한 강조를 좀 해주셨는데요. 내일장 금요일장입니다. 283라인까지 좀 눌린다면 그때 좀 손절을 꼭 잡고 대응을 하시고 다음 주 그 회담에 대해서는 또 결과적으로 어떻게 좀 이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좀 위험 관리를 좀 잘 하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우리 시장 같은 뭐 뷰는요. 전망에 대한 부분은 2100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해드렸고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2300에 대한 부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50까지에 대한 상승뷰를 말씀을 해드렸기 때문에 저희 보시는 분들 함께 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유튜브로도 좀 자연스럽게 말씀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바로바로 좀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맞선이와 함께 상담 이어갈 테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고요. 일단 질문 하나 더 갈게요. 끝자리 2395님의 질문입니다. 나스닥은 단기로 매도인가요? 네. 네, 단기로. 네, 짧게 보시라라고 네, 말씀하셨죠? 단기로 매도입니다. 지금 강한 지지대가 6,940 라인에 뭐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다 아실 텐데요. 오늘 6,940 라인에 이제 무너지게 되면 매도 접근하신 분들은 환호성을 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지지대가 6,900 라인이고 오늘 하방 추세를 6,887 라인까지 계산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6,887 라인까지 과연 흘러내릴지는 이제 미장이 3분 남았습니다. 3분 뒤에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단기적으로 좀 조정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오늘 지금 중국 쪽의 항생 지수가 지금 휴장이었기 때문에 좀 영향을 덜 받은 모습인데 내일 국내 선물에 관해서는 또 국내 증시에 관해서는 뭐 오늘 코스닥은 뭐 제넥신이 13% 오르고 지금 대북 원전주들이 좋았습니다만 오르비텍 뭐 우리기술 20%대 상승이 있었지만 오늘 미증시의 영향을 내일은 좀 강하게 받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미증시에 대한 좀 반응을 우리 시장에 대해서 좀 강하게 받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말씀을 해드린 대로 지금 이제 미장 개장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유튜브에 좀 많은 질문들 올려주고 계신데 저희가 이슈 점검을 하는 대로 바로바로 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유튜브에 올려주신 질문 좀 바로 가볼게요. 이영태 님이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FMC에서 비둘기 기조를 확실히 표현한 것 같은데 달러는 오히려 강세입니다. 달러 강세가 더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는데 맞아요. 정말 초 비둘기파다. 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달러가 그 이후에 오르고 있거든요. 네, FMC 회의록 발표가 1월 25일이었고, 저희 신세계 방송이 1월 24일이었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 일봉 차트의 모습인데요. 1월 24일 날 이제 앵커님한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장대 양봉이 쓰긴 했지만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면 내일 FMC 회의 때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새벽 4시경에 모든 통화류 상품이 올라가고 달러는 흐를 것이다. 결국은 흘렀습니다. 굉장히 그 다음날 장대 음봉이 새벽 4시에 출현하면서 3일 정도 좀 하락 움직임이 있었는데 결국은 95불이 깨지는 장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금 위험자산이 왜 올라가는데 달러 인덱스에 강세가 나오느냐 지금 이걸 좀 여쭤보신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이제 앞에 선반했던 재료들이 모두 다가 소멸되면서 남아있는 게 미중 고위급 회담이다 다음 주. 근데 모든 투자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또 캐캐묵은 결과가 나올 것이고 낙관론보다는 부정적인 결과는 결국은 3월 1일까지 기간이 남아있지만
거기에서 가시적인 효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결국 잘 나와봤자 연장설 요 정도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안전자산인 달러 인덱스에 베팅을 좀 하는 모습이고 상승비로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달러 인덱스의 변곡점은 96.400입니다. 96.400을 완연히 안착하고 상승비를 이어가게 되면 다음은 달러 인덱스는 97불입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96.400을 돌파하고 안착하는지 여부를 오늘과 내일에 가장 좀 주력 있게 좀 관심 있게 좀 찾아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많이들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좀 답변이 됐길 바랄게요. 일단 96.400 라인에 좀 안착 여부를 좀 확인하시고 그 이후에는 97 라인까지 상승 뷰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30분인데요. 바로 뉴욕 증시 개장 만나보시죠. 네, 목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일단 개장과 함께 다시 한번 현재 증시 상황 말씀드리죠. 일단 본장 흐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에 지금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49% 하락 출발하면서 124포인트의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S&P 500 지수도 역시나 하락 출발하면서 0.68%의 하락. 나스닥 지수도 좀 가장 낙폭이 좀 큽니다. 0.90%의 하락세 보여주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수 선물 쪽 함께 보시죠. S&P 500 지수 일단 초반부터 하락세를 이어갔기 때문에 그 하락폭 어떻게 이어갈지 좀 살펴보시죠. 낙폭 조금 더 확대를 하면서 2711.50포인트로 0.60%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일단 마스터님이 좀 뷰도 같이 합니다. 6,927 라인까지 좀 빠지네요. 0.89% 하락세 이어가면서 저점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고요. 일단 S&P와 나스닥 모두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 뉴욕 증시 개장 소식 만나보셨습니다. 네, 일단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한 상황 속에서 지수 선물에 대한 낙폭 더욱더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단기적인 매도로 유효하다라고 전략을 좀 짜주셨는데 개장 보니까 어떠실까요? 네, 아까 제가 현재 효과에 좀 체결을 하시라 6,948에서 포인트를 들고 6,956을 손절가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이제 6,925까지 좀 하방 낙폭이 있었는데요. 네, 익절을 좀 잡아가시면서 추세를 좀 더 6,900까지 끌고 가는 이런 모습. 그리고 6,900이 이탈되면 오늘의 추세 계산해드는 6,887날까지 좀 하방으로 단기 매도수로 좀 끌고 가는 전략을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매도 전략, 오늘 또 저희가 다시 연휴 이후에 첫 방송에서 많은 박수를 또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 지금 개장 3대 지수 모두 좀 하락 출발한 상황 속에서 이전에 첫 번째 지수 전략은 그 가격대 현재가에 좀 매도적인 전략 좀 짧게 대응하셔라라는 부분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개장 이후에 개장에 대한 탄력을 좀 받으면서 하락세를 더욱더 좀 이어가고 있는 시점인데 그 부분 손절가에 대한 부분도 꼭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박수가 나와요. 네. 자, 일단 3대 지수가 하락 출발한 상황 속에서 전일장과 그리고 오늘장 연일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시점이고요. 거기에 달러 인덱스에 대한 흐름까지도 짚어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하시면서 미 증시 좀 참고를 하시고 거기에 이어지는 우리 증시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금리에 대해서 중앙은행 쪽에서의 금리 정책 좀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란은행 쪽에서는 브렉시트 직격탄에 영국의 올해 성장률이 금융위기 이후에 최저로 좀 전망한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아무래도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에 의해서 브렉시트 아무런 그 딜 없이 브렉시트가 이뤄질 시 가장 좀 최악으로 여겨지고 있는 시나리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브렉시트 직격탄에 영국의 올해 성장률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로 전망한다라는 이런 좀 좋지 않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망에 대한 부분과 성장률에 대해서도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란은행 쪽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추가적인 발언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두 번째 이슈
이슈는 오일입니다. 일단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는데요. 원유 재고 발표는 예상치보다는 지금 재고가 좀 적게 줄어든 상황 속에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 현재 가격대를 좀 살펴보시면은요. 지금 오일은 53.5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맞선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요. 구체적인 전략도 세워볼게요. 자, 맞선님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다운이네요. 오늘은 증시와 오일 모두 다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야기를 좀 빼놓을 수 없는 게 최근에 증시와 오일, 오일의 좀 상승이 또 지수에 대해서 좀 부추기기도 하고 서로 연관이 있는데 다운이시네요, 마스터님. 네. 55불에 조금 넘어가는 장세 흐름이 있었습니다. 55.75까지 가는 가파른 좀 상승세가 있었는데 금요일은 아직까지는 추세 변화는 아니고요. 오늘 미리 그 샘플러스 회원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52불이 좀 깨지는 장세가 나와야지만 추세의 하방 움직임이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는 좀 나올 것 같고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시황적인 요소를 살펴보자면 별게 없습니다. 모두 시장에 나온 요소고 아무래도 다음 주에 있을 중국에서 있을 고위급 회담과 결국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오늘 하방 낙폭으로 본 거는 제가 본 거는 52.30 라인까지입니다. 레인지 범위 52.30 라인과 51.90 라인까지 레인지 범위 내에서 하방 지지대가 형성된다면 저점 매수 전략도 괜찮습니다만은 거기까지는 지금 오늘 단기로서 매도 접근을 지금 유의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업앤다운에서는 다운을 드려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난주까지 이번 주 이어져오는 부분까지 55달러 초반대에서 좀 움직였는데 그 이후에 좀 저항 맞고 좀 빠지는 모습 속에서 52달러가 좀 완전히 이탈이 됐을 때 그때 하방 쪽으로 조금 더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시고요. 다시 한번 원유 재고 확인을 해드리자면은 원유 재고가 예상치는 217만 배럴의 재고 증가였습니다만 발표는 126만 배럴로 일단 2배 정도의 예상을 했었는데 나온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적게 재고가 좀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래서 일단 오늘의 낙폭이 좀 축소가 된 상황이긴 하지만요. 하지만 이 하방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좀 훼손하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원유에 대해서 크루드 오일에 대한 부분 지수와 마찬가지로 하방 쪽으로 좀 보고 있는데 아직은 그렇다면은 완전히 52달러가 이탈이 되면은 그때 좀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다면은? 아닙니다. 오늘 그래요? 네, 현재가에서 한번 진입해보는 걸로 현재가에서도? 53.50 라인에서 매도 접근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50이네요, 거의. 네, 53.49인데요. 53.50에 매도 접근을 하시고 손절 틱을 25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틱이요? 네, 일절 가격은 53불이 깨지는 장세, 50틱 이상에서 자율 청산하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실시간 리딩을 해드리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방송을 하다가 자리가 나오고 이거는 조금 타당하다 싶으면 드리니까 시청자분들께서 본인과 뷰가 같으시다면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가격대에서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53.50달러의 매도적인 부분이고요. 손절에 대해서는 25틱을 좀 제시했는데 53.75에 좀 손절 잡으시고 일단 50틱에 대해서 50틱 이상에 대해서 좀 목표가를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부분 참고하셔서 자신의 뷰와 또 좀 참고를 하면서 전략에 대해서 좀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오일 같은 경우에는 53.46달러로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가격이 오면은 잡는 거고요. 지나가면은 살짝 이제 좀 훅 주고 갔는데요. 좀 기다리셨다 체결을 하시는 걸로 하고 지금 아무래도 미증시 흐름을 보니까 S&P와 나스닥이 모두 다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좀 크루드 오일도 좀 버티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무너지고 오늘 53불까지 무너지는 좀 하락 장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내일 국내 증시도 좀 한 차례 조정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일에 대해서 전략 두 번째 이슈까지 좀 살펴드렸고요. 일단 나스닥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볼게요. 나스닥을 일단 단기 매도에 대해서 전략을 해드렸는데 지금 가격대 개장 8분이 지난 이 시점에 1%에 넘는 하락세를 보여줍니다. 6,916.50포인트로 1.03%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마스터님이 지금 좀 제시하신 그 가격 라인 다 온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 네, 이제 추세를 끌고 가는 거는 앵커님 워낙 잘하시기 때문에 6,900 이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익절을 좀 잡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좀 끌고 가는 전략을 펼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추가 매도를 뭐 해보신다고 하면 그거는 조금 반대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6,948에서 지금 네. 아까 보니까 160틱 정도 내려왔는데요. 네, 수익 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네. 네. 신세계 고품격 방송과 함께 하시면 시청을 하시다가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시청을 하시면서 참고로 하셨던 분들이라면 수익 잘 내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축하드리고요. 일단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장 이후에 좀 하락세가 좀 깊어진 상황입니다. 본장도 좀 함께 살펴드리면요. 본장도 역시나 1% 가까운 하락이에요. 0.98%의 하락세로 나스닥이 가장 하락폭이 깊고 다우지수와 S&P 500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개장 바로 직후보다는 더욱더 하락이 커진 상황입니다. 다우지수가 0.71% 그리고 S&P 500이 0.79%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지금 나스닥이 6,900 이탈에 대한 가능성과 그리고 6,948포인트인데 지금 저희가 또 실시간 외신 소식 함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다우에 대한 부분 100포인트 이상이 좀 떨어졌고 그리고 일단 좀 경기 둔화에 대해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일단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한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3대 지수 하락 출발했고 특히나 다우지수는 100포인트 이상의 낙폭을 보이면서 개장 출발했다라는 외신 소식 함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이어서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단 문자 질문 계속 접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끝자리 5482님의 질문입니다. 마스터님 54.05달러에 매수 들어갔는데 조정이 클까요? 버텨보려고 합니다. 라고. 일단 54달러 초반에 매수 들어가신 시청자분께서 지금 가격대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다고 하는데 마스터님 어떻게 좀 조언을 드릴까요?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왜냐면 뭐 리딩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회원들 손실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청자분들 손실도 제 회원은 아니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근데 계약수를 몰라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과감하게 조금 말씀드리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점 부근인 53.10 라인 이탈된다면 과감하게 손절 사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게 뭐 담보금이 좀 크고 계약수가 1계약이다. 시청자분께서 그래서 좀 넉넉하게 3,400틱 정도는 너끈히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얘기가 좀 틀려지겠습니다만은 오늘 저점인 53.10 라인 언저리가 조금 이탈된다면 조금 손절을 치시는 게 그리고 다시 재접근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큰 수익이 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절을 처리하기란 생각보다 참 쉽지가 않잖아요. 네, 억장이 네. 무너집니다. 네, 손절을 칠 때.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손절입니다. 네. 그렇지만 그렇게 위험 감수를 한 만큼, 위험 관리를 한 만큼 새로 진입을 했을 때 일단 좋은 수익이 기다리고 있을 거란 그런 생각으로 손절에 대한 부분 좀 철저하게 좀 힘드시겠지만 좀 하시고 일단 다시 새로운 뷰에서 재접근하시는 것이 더욱더 좀 현명해 보이니까요. 그 부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무엇보다 투자자 마음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억장을 좀 표현하신 부분이 참 와닿네요. 53.11이 네. 오늘의 저점인데요. 네. 아무래도 53.11이 깨지게 되면 네. 53불이 좀 위태롭습니다. 그러면 네네. 손절틱이 100틱이 넘어가기 때문에 데일리 기준으로 너무 길어지고 지금 뭐 손절을 치시기 전에 이제 본인이 결정하셔야 됩니다만 60틱 정도는 뭐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너끈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손절을 치지 않고 버티다가 200틱, 300틱에 대해서 추세의 전환이 이루어져서 50불까지 무너지는 장세가 나오게 되면 이제 그때는 울며 겨자 먹기입니다. 더 큰 손실을 내야 되기 때문에 네. 결국은 꼭 지금 53.11이 이탈되게 되면 손절을 꼭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53.11달러 손절 꼭 기억하시고 손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가 봅니다. 끝자리 4952님의 질문이고요. 역시 골드 질문 들어오네요. 위험자산 빠질 때를 틈타서 골드 매수해보려고 합니다. 마스터님이라고 네, 질문 주셨는데 일단 최근에 좀 가파르게 위험자산 빠질 때
골드 매수 어떻게 보실까요, 마스터님? 네, 오늘도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네. 언급을 드렸었는데 오늘 제가 네. 일단 골드는 진입을 했을 때 손절이 나갔습니다. 20틱 정도 손절이 나갔고 크루드 오일에서는 2번 진입해서 수익을 창출했었는데요. 그리고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미증시 나스닥을 매도로 체결하고 왔는데 골드에 관해서는 단호하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하방 낙폭이 1300까지는 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지금 고점에서 지금 조정을 거치고 있는 장세에서 더 추세가 상승표로 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골드의 상승표는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고위급 회단이 만약에 결과론이 좋지 않게 되면 지금 연 고점인 1350까지 골드는 도전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고 과연 어디에서 잡느냐 1300 라인에서 잡을 것이냐 아니면 1290 라인까지 하방 낙폭을 기다렸다가 저점 매수 전략을 펼칠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현재 시점에서 골드 매수 접근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아직까지는 오늘 0.1% 오는 상승세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조금 조정 장세를 기다렸다가 저점 매수 전략을 펼쳐보시는 거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또 골드에 있어서 최근에 많은 분들이 또 관심 있어 하시고 항상 좀 노려보시는 종목이에요. 최근에. 작년에 그렇게 좀 골드에 대해서 외면을 받았었는데 올해 초부터 관심 정말 뜨겁잖아요. 노래를 불렀습니다. 네. 그쵸. 1200달러부터 네. 노래를 맞아요, 불렀고 맞아요. 1300이 넘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때만 하셨어도 이미 지금 1000틱이 넘는 수익 구간인데 네. 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승주가 네. 좀 나왔기 때문에 네. 조정 상세를 좀 차분히 기다려서 매매를 하시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투자에 있어서는 좀 인내가 필요하지 않나. 네. 왜냐면은 오늘 뭐 네.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뭐 책 이름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주인공이 핵이라는 핵이라는 주인공이 네. 있습니다. 근데 네. 본인이 원하는 자리에 진입을 하느냐 아니면 본인의 자본금을 분산해서 진입하느냐 이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결국은 골드 같은 게 본인이 원하는 자리에 왔을 때 진입을 해야지 그것이 결과에 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원하는 자리까지 기다렸다가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골드 올라갈 듯 싶었을 때는 그렇게 오르지 않더니 일단 좀 관심 좀 받게 뒀더니 상승으로 이어가는 정말 투자와 이런 시장의 흐름은 좀 그렇지 않나라는 싶은 생각인데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도 발표가 됐습니다. 23만 4천 명으로 월가 예상을 상회한 수치로 나온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3만 4천 명으로 월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인내심 이야기했는데 댈러스 연은 총재가 이전에 파월 의장도 뭐 연준의 뭐 전반적인 발표를 했을 때 금리에 대해서 인내심을 가질 수 있다 뭐 그런 언급을 좀 했잖아요. 댈러스 연은 총재도 금리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 재정 부양이 좀 약해지기 시작했다라고 그런 발언을 뭐 연준의 뭐 의견을 또 지지하는 뭐 내용이죠. 뭐 같은 내용이니까요. 그 부분 발언 이어갔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유럽 경제가 좀 상당히 좀 둔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침체 위험에 불안정한 상태다라고 이런 전반적인 위험에 대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유럽 경제에 대해서도 좀 상당히 우려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안정한 상태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인내심에 대해서 강조를 다시 한번 재차 언급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일단 메이 총리가 브뤼셀로 좀 넘어갔고 그리고 브렉시트에 대한 그 기한을 일단 3월 말입니다. 너무 이제 시간이 빠듯한 시점이고 그리고 2차 투표가 이제 2월 말로 좀 연장이 된 가운데 너무나도 좀 시간이 좀 빠듯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 안에서 파운드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문자 질문이 파운드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끝자리 2210님의 문자 질문입니다. 파운드와 분석도 부탁드립니다. 마스터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일단 앞서서 제가 뭐 소식도 전달해 드렸지만 BOE, 이 영란은행 쪽에서는 금리 동결을 하면서 경제 성장률 전망을 대폭 하향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일단 뭐 브렉시트에 대한 위험성도 있고 거기에 경제 성장률 그리고 브렉시트가 됐을 때 금융위기 이후 또 최저로 또 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파운드화를 또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파운드에 대해서 뭐 네네. 매번 신세계 시간에서 언급을 드리지만 맞습니다. 이제 뭐 네. 국민투표에 붙이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 상승 동력이 있었는데 상승 네. 동력이 좀 꺾인 추세였습니다. 그때도 한번 누가 질문을 주셨던 것 같은데 1200라인에 오게 되면 파운드를 계속 매수를 체결하고 있다.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13020라인의 고점 언저리이기 때문에 조정 상세가 좀 나올 수 있다 했는데 오늘 아슬아슬하게 지금 추세의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파운드는 추세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려면 12870라인이 강하게 무너지는 장세가 나와야 됩니다. 오늘 아슬아슬하게 지금 밑꼬리를 달면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은 지금은 달러 인덱스에 대한 전망치와 결국은 파운드, 유로, 골드까지 좀 같이 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국 자체의 노 브렉시트에 대한 뭐 우려 등 또 유로존에 대한 뭐 경기 지금 둔화 그리고 뭐 골드의 뭐 안전자산에 대한 상승뷰 뭐 이런 모든 재료들이 지금은 이제 좀 소멸된 흐름 속에 지금 위치해 있고요. 결국은 달러 인덱스와 지금 연동성이 깊어지면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갈 때는 떨어지고 달러 인덱스가 내려갈 때는 올라가는 흐름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파운드에 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870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추세의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12,870이 유지되는 동안은 다시 한번 고점 상단 돌파를 좀 노리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상단 돌파인 13,100라인이 좀 넘어가게 된다면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파운드화가 최근에 고점 1.325입니다. 그 부분을 터치한 이후에 좀 빠지다가 오늘 현재 부근에서 1.3 라인을 다시 회복을 했는데요. 1.3100대가 회복이 됐을 때 그때 매수적인 접근을 그때 확인하고 들어가 보자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달 말과 그리고 3월 말까지 이 브렉시트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달 말에 뭐 미국의 4분기 GDP도 이달 말로 좀 미뤄지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2월 말 그리고 3월 초 그리고 정말 앞으로 너무 굵직한 이슈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일정들 다 좀 관리하기 어려우실 텐데 그 부분은 좀 신세계가 관리해 드릴 테니까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 전략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나스닥이 지금 계속 1% 내외에서 좀 가고 있는데, 마스터님 지금 1%에서 낙폭은 더 가진 않고 있고 계속 그 자리인데 어떻게 좀 완전 청산해볼까요? 어떨까요? 네, 이런 거는 이제 좀 비밀에 붙여야지 그래요? 저희 이제 서울경제가 좀 더 활성화되고 귓속말로 해주시고요. 뭐 카톡방을 좀 찾아오시고 샘플러스를 좀 찾아오셔야지 서울경제 사장님이 좀 활짝 웃으시는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데 신세계는 고품격 방송이니까 익절 라인을 잡으라고 하는 말은 좀 수익 구간을 확보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자기가 추세를 더 보고 싶은데 여기서 좀 청산하긴 싫어. 그렇다면 올라오실 때 주구장창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6,925 라인을 익절 라인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요. 일단 최소한의 그 익절, 이 수익을 확보하고 언제 이 수익에 대해서 최종 좀 결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지 그 부분은 들어가서 직접 좀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장 이렇게 절제 마스터님과 정말 알찬 내용 이어갔는데요. 일단 저희 무료 리딩 오픈 채팅방 입장하는 방법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신세계 다양한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화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이죠.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